교재 328페이지입니다. 네, 동시이행 항변권. 자, 동시행이라는 게 쌍무계약. 여러분, 쌍무계약 아시죠? 네,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그럼 법의 최고 이념은 항상 공평이거든요. 따라서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요, 이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은 원칙적으로는 동시이행 관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서로 동시이행 관계 있는데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내보고만 청구를 해요. 나보고만 달라고 해. 그러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항변이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의 의미는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제가 이제 우리 법률 구조, 법률 관계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의 소유자, 자,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의무,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합니까? 얘는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와 그 다음 소유권 넘겨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요. 그죠? 매수인은요? 네. 매수인은 뭐 주셔야 돼요? 대금 주셔야 된다, 그죠? 그죠?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요, 당연히 이 둘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은 공평이니까. 그래서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이행해야 될 의무는, 서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다. 근데 만약에요, 요 매수인이 자기는 대금을 주지도 않으면서요, 자, 이 소유자에게요, 야, 등기 넘겨줘 라고 하면, 지는 대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소유자에게 등기 넘겨줘 라고 하면 소유자는 당연히 거절, 즉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한 거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요,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잔금 전에 중도금을 지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중도금을 지금 주지 않아요. 지금 을이 이 중도금을 먼저 줘야 되는데 을이 지금 중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 자, 을이 자기가 중도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목적물을 넘겨줘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가 중도금도 안 주면서. 중도금은 먼저 선이행해야 되거든. 맞잖아요. 잔금은 나중에 주는 거고 중도금은 당연히 여러분 먼저 선이행하셔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거다, 그죠? 근데 여기 중도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얘 보고 목적물 넘겨줘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쥐가 중도금도 주지도 않으면서요, 중도금 안 주면서 갑 보고, 야, 너 지금 나한테 목적물 넘겨줘. 그 다음에 뭐 소유권 이전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갑은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 그죠? 자, 갑이
자, 잘 보세요. 이제 이번엔 반대 경우입니다. 갑이 이번에는 중도금을 달라고 합니다. 자, 설명 잘 들으세요. 갑이 지금 중도금을 달려고 해요. 지금 중도금 계약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도금을 달라고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목적물 너가 넘겨주면 목적물 소유권 이전 넘겨주면 내가 중도금 줄게라고 거절,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지. 자, 다시요. 그죠? 얘가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여러분, 동시행 관계 자체는 전제 자체가 뭐냐면요. 서로 간에 동시행 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항변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가 중도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가 중도금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 보고 야, 이 목적물 넘겨줘라고 하면 지가 중도금 안 주면서 목적물 넘겨줘 하면 갑은 당연히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안 주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갑이에요. 매도인입니다. 제가 매수인이에요. 저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중도금 안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소유권 넘겨줘라고 하면 여러분 소유권 넘겨주실 거야? 안 넘겨주실 거야? 당연히 안, 그건 당연히 거절. 얘가 먼저 선의행 의무 부담하는 거야. 근데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을 보고 이번 이제 여러분이 저보고 중도금 달라고 합니다. 중도금 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목적물 안 넘겨주면 저 중도금 안 줄 거예요 라고 항변할 수 있겠냐고. 그건 안 되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선의행 의무를 부담할 때는 이때는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안 되지. 이거부터 먼저 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매도인이 중도금 계약을 요즘은 중도금 계약 거의 잘 안 하죠. 근데 예전에는 주로 중도금 계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중도금 달라고 하는데 매수인이 야, 너가 목적물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넘겨주면 나 중도금 안 줄 거야 라고 항변, 거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지. 내가 선의행 의무니까. 그 다음에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 이번에는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을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요거부터 보시자고요. 종료가 되면 그러면 임대인은 뭐 해주셔야 될까? 임대인은 종료가 되면 보증금 받은 게 있다라면 당연히 얘는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될 거야. 그죠? 종료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임차인은 목적물 넘겨주셔야 되겠다. 그죠? 지가 점유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는 당연히 우리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쌍무계약이니까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얘는 당연히 동시이행이지. 동시이행인데. 자, 근데 임차인은요. 우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즉 임대차 계약 진행 중에요. 얘는 뭘 해주셔야 되냐면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가지거든요. 월세. 맞잖아요. 아직 지금 계약 종료되기 전에 월세 주셔야 되잖아. 그러면 이 차임 지급 의무는 여기 보증금 반환 의무보다 얘가 먼저 선이행하셔야 된다. 그죠? 이거 먼저 이행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차임을 달라고 합니다. 차임을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요 X라는 부동산이 지금 경매가 들어갔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요 사례가요. 지금 실제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이런 상담 많이 받으실 겁니다. 지금 사실관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현재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인데 물건이 경매가 들어간 거야.
즉 이 갑의 채권자가 지금 X부동산 경매 들어갔어. 그러면 임차인들 월세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 중개사한테 와서 물어봐.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예.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줘. 예. 자, 이제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선의의 의무가 있다, 그죠? 따라서 만약에 갑이 차임을 달라라고 하면 얘는 보증금 반환이 네가 안 줬으니까, 지금 보증금 반환은 종료했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안 줬으니까 나는 못 줘라고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안 되죠. 안 되잖아. 얘가 선의행 의무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중도금 선의행 의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이때는 동시행 항변 못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우리 민법 536조 나중에 법조문 한번 보실 겁니다. 2항에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이제 소위 제목을 붙이면요, 이걸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우리 학문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곧 법규정 한번 보실 건데 민법 536조 2항에 나와요. 아까 얘가 1항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 2항에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차임을 지급해야 될 의무는 선의행 의무야. 따라서 지금 보증금을 안 주는 것을, 보증금 네가 안 주니까 나 지금 이거 이행 항변 거절할래. 그건 안 되는 거지. 선의행 의무니까. 원칙은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갔으면 얘가 지금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설령 얘가 만약에 선순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경매가 아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지금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하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불안함을 이유로 해서 항변, 즉 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임 지급을 안 하시더라도, 차임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항변권이 있으면요, 그건 이행지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항변권이 있으면 이행지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이행기가 도래가 됐지만 상대방도 이행 제공 안 해. 그럼 나는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설령 변제기가 도가가 됐다 하더라도 지체 책임은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따라서 얘는 차임의 연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유로 우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이 연체가 됐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 말이지. 왜?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니까요. 자, 일단 법조문 한번 보시죠. 328페이지에 교재 찾으셨나요? 네. 맨 아랫부분에 536조 법규정 536조 1항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그럼 전제 자체는 일단 쌍무계약입니다. 우리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쌍무계약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걸 거절을 뭐라고 해요? 항변이라고 합니다. 자기도 채무 이행 안 하면서, 이행 제공 안 하면서 나한테만 지금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나 그거 거절하겠다 이 말이지. 그걸 동시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어서,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내 채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래해서, 즉 내가 선이행 의무를 진다 이 말입니다. 단서 부분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소리는 나만 먼저 변제기가 도래했다, 즉 내가 선이행 의무를 진다 이 말입니다. 중도금 생각하세요. 그래서 선이행 의무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동시행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시 여기 칠판 잠깐 와보세요. 자, 여러분 갑이요, 만약에 중도금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갑이 을에게 중도금 달라고 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중도금 주세요. 이제 중도금 계약 날짜가 됐는데 얘가 중도금 안 주는 거야. 그래 중도금 주세요 라고 하니까 얘가 을이 너 목적물 소유권 이전 내한테 안 해주면 나 중도금 안 줄 거야 라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고. 다시요. 그걸 답을 못 하시지. 자, 여러분이 지금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제가 매수인이에요. 근데 우리 매매 계약할 때 중도금 주기로 했다고.
중도금. 근데 이제 매도인이 중도금 날짜가 됐어. 그래서 매도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매수인한테 중도금 주세요라고 하니까 제가 목적물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안 해주면 중도금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내가 선이행 의무를 지니까 이건 내부터 이행해야 되니까 내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동시행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게 지금 단서 규정입니다. 그때는 안 된다. 그다음 2항 보세요. 536조 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자, 먼저 이행한다. 그게 선이행 의무 있다 이 말입니다. 먼저 이행해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문과 같다. 전항 본문과 같다라는 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소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36조 2항을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든 요 사례 기억하세요. 여러분 실무에서도 많이 등장할 거니까. 임차인들 와서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 워낙 또 경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임대차 들어가고 있는 그 목적물에 지금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야. 그 임차인도 그 경매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차임 지급은 선이행 의무거든. 그죠? 먼저 이행해줘야 될 선이행 의무인데 원래 선이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얘가 문제는 나중에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 없는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지. 경매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자, 이때는 선이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동시 이행 항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소리야. 원래는 안 되는데 선이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동시행 항변 못해. 그냥 줘야지. 원칙은 여러분 집주인이 차임 달라고 하면요 줘야죠. 이걸 동시행 항변할 수 없지. 왜? 계약이 종료됐을 때 그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동시행 관계 있으니까 그건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지만, 목적물 넘겨주는 이건 동시행 항변을 할 수 있지만, 보증금 이 차임 지급은 먼저 선이행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주인이 달라고 해. 그럼 당연히 줘야지. 그때는 항변 못 해요. 당연히 먼저 줘야지. 내가 선이행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경매가 들어갔다. 뭔가 나중에 이 보증금 반환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지. 이미 경매 들어간 사람이 무슨 보증금을 반환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아까 강학상 제가 뭐라고 한다라고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요걸 우리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사례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자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보시면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는 전제 자체가 당연히 무슨 계약을 전제로 한다? 쌍무 계약을 전제로 한다. 서로 간에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을 전제로 양채무가 원칙적으로는 양채무가 전부 다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도래하고 내가 선이행 의무 지는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지는 이행 제공을 안 하면서 나보고만 청구하는 거야. 그때 동시행 항변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도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를 하면 그때는 주셔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효과인데요. 우리 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요. 가장 중요한 효과가 지체 책임 집니까, 지지 않습니까? 이행 지체 책임 제가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청구해도 안 줘. 안 주더라도 지체 책임은 져야 안 져요? 안 진다라는 거. 동시행 항변권이 있으면요. 상대방이 이행 제공, 지도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보고만 이행하래. 그럼 나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 근데 이미 내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했다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고 나중에 이행을 하는데도 지체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은요.
존재 자체만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존재효라고 표현합니다.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체 책임은 안 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 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체 책임져요. 근데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 제공하라면 나는 동시에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그 항변권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체 책임은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이행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 무슨 이야기냐. 가령 매도인이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매매 잔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소송 제기하는데 자 만약에 동시행관계 우리 매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동시행관계 있다 그죠? 매매는요. 잔금 받을 때 난 뭐 해주셔야 돼? 목적물 넘겨주고 등기 넘겨주셔야 되잖아. 동시행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원고가 대금 달라고 소송 제기했어. 그럼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과 동시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그게 당연히 공평한 거잖아. 서로 동시행관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 번씩 시험에 이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걸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너도 받고 급부 해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요.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상환받음과 동시에 너도 지급하라 급부하라 라고 판결 나온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상환급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문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상환급부 판결은 원고가 전부 다 승소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승소한 거예요? 일부 승소입니다. 그래서 상환급부 판결은 일부 승소 판결입니다. 아예 그냥 피고 보고 그냥 피고 잔대금 지급하라 이건 전부 승소.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보충 자료에 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2번에서 동시행 관계 인정되는지 그 여부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리는 판례만 봐두시면 됩니다. 우리 동시행 관계는 시험에 출제가 되면요. 이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이 판례가 시험에 출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자, 먼저 첫 번째 못 외웁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갑이 소유자고요. 소유자. 얘가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우리 소유자가 설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 을이 전세권자. 전세권자. 자, 전세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종료가 되면 우리 을은 전세권자는 뭐 해 주셔야 됩니까? 목적물 반환 인도 반환 같은 말이에요. 반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 말소해 주셔야 된다 그죠? 네. 전세권은 물건이니까 당연히 등기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갑은 뭐 주셔야 돼? 전세금. 그렇죠. 전세금 돌려주셔야 됩니다. 반환. 그러면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서요. 요 둘의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X입니다. 대법원 판례죠. 자, 그 다음에요.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고요. 이번에는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을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자, 이제 변제기가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사람이, 갑이 여러분 저당권 설정자이면서 지금 채무자입니다. 예. 그러면 얘는 뭐 해주셔야 돼요? 갑은 돈 갚아야 돼요. 돈 갚는 걸 뭐라고 하죠? 변제. 당연히 변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 을은요, 저당권 등기 말소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요 둘의 관계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얘랑 비교하셔야 된다고. 이 둘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여러분,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에요? 용익물권입니다. 쓰는 권리입니다. 그죠? 근데 저당권은요? 쓰는 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담보물권. 그러면 담보물권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담보물권의 성질, 부종성, 수반성.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게 되면 바로 채권은 변제가 되면 소멸합니다.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같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를 해야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변제만 되면 저당권은 당연히 먼저 소멸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저당권 등기는 그냥 무효인 등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갑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재권 판결 받아서 얼마든지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면요. 어차피 무효인 등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은 채권에 부종하니까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게 되면 즉시 소멸하고 저당권도 따라서 같이 즉시 소멸한다. 그래서 변제부터 먼저 선이행하라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부종성 때문에요. 구별하셔야 돼. 그러면 얘랑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재밌죠? 지금 체면 걸 때가 됐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A가 X라는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이번에는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을은 임차인인데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 근데 존속 기간 만료되면 얘는 이제 뭐 주셔야 돼요? 보증금 주셔야 돼. 근데 을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을 그대로 이사 나가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로 이사 나가면 안 돼. 그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부 다 상실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이사 나가고 싶으시면, 왜? 을이 이사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 나가고 싶으시면 법원에 가셔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을 하면요, 우리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내려요. 법원에서 결정 내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관계 아시겠죠? 보증금 안 주니까, 얘가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보증금 안 주니까 이사는 나가야 되겠고, 그냥 이사 나가면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우리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이 이루어져서 현재 이 X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일단 여기까지 사실관계.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주셔야 되느냐?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돼. 보증금 반환. 그 다음에 얘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말소해 주셔야 되는데 역시 이 둘의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이냐 아니냐.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아까 전세권 있죠? 잘 보세요. 전세권. 얘는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다. 그죠? 그러니까 쓰는 권리니까 어차피 목적물도 같이 넘겨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건 동시이행 관계. 그런데 우리 저당권, 얘는 용익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이야. 그러면 담보물권은 부종성. 변제만 하면 그냥 저당권은 무효야. 그러니까 법원은 변제부터 먼저 해,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따져보시면 돼.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자, 보세요.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지금 이미 떠났어. 얘 지금 이게 쓸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오로지 얘는 어떤 기능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담보의 기능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먼저 뭐부터 해주셔야 될까? 보증금 반환이라는 변제부터 먼저 선이행하라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오로지 담보의 성질을 가질 뿐이니까. 너가 돈 갚으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즉시 무효가 돼버린다 이 말이지. 오로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구별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내고 싶으시죠? 네. 그 다음에 X. X. 동시행관계 아닙니다. 선이행 의무진다라는 거. 네.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사람인지라 저도 실수 많이 하죠. 요즘은 자꾸 이 폰을 어디 놔두고 와요. 큰일이야, 진짜. 예전에 제가 이 집사람한테 참 좀 비난?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뭐라고 많이 잔소리를 많이 했었어요. 뭐 때문에 잔소리했냐면 늘 뭔가 물건을 찾아. 늘 기억을 못해. 예전에 한 번은 이 스마트 키 있잖아요. 자동차 키가 없대. 근데 아무리 찾아도 키가 없는데 문제는 차에서 또 시동은 걸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트렁크 어디 그 짐 실다가 거기에 떨어뜨렸더라고. 집에 리모컨 없어지는 경우는 다반사입니다. 리모컨 못 찾아.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좀 발명을 해서 그 기능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 TV에서 뭔가 이 버튼 누르면 리모컨에서 막 소리 나도록. 예, 좀 그게 한참을 찾아도 안 찾는, 심지어 한 며칠간 찾아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주로 어디 많이 있느냐면,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기부터 먼저 찾아요. 냉장고에 있고 합니다. 그 다음 어디 카페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예전에 갔던 곳이야. 제가 제 기억으로 한 5, 6년 전에 갔던 곳이야. 갔는데 거기 이제 집사람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야, 여기 많이 바뀌었다 이러면요. 슬 저를 노려봅니다. 누구랑 갔어요? 이러면서. 진짜로. 그런 걸로 다투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이거는 거의 한 10년 만에 가는 곳이라서 아마 분명히 기억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처음 와보니까 어때라고 제가 그렇게 괜히 싸우기 싫어서 어때라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또 저를 살 쳐다보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약 먹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집사람 약 먹고 있거든요. 기억력 감퇴 이런 것 때문에 약 먹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좀 그렇더라고. 집사람 말로는 이제 출산하고 난 이후부터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던데. 의학적으로 그게 얼마나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험적으로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채권자가 있고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나중에 이행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변제를 해야 된다. 그죠? 변제를 해야 되고 채권자는요. 돈을 받은과 동시에 영수증
왜냐하면 요즘은 영수증 받는 경우 잘 없어요. 거의 계좌이체 하니까 증거가 남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영수증 받는 경우 많았어요. 왜? 현금 거래가 많았거든. 예전에는 주로 현금 거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수증.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의 관계는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동시 이행 관계라고 봅니다. 변제받음과 동시에 영수증 적어줘, 이 말이에요. 채권자, 채무자가 있고요. 자, 변제와 이번에는 채권 증서 반환입니다. 채권 증서 반환. 쉽게 말해서 돈 빌릴 때 썼던 계약서 있잖아요. 네. 자, 만약에 이 둘의 관계가요, 동시 이행 관계가 맞다라고 한다면, 돈 빌려줄 때 계약서 계약서 적었다가 분실하신 분들 돈 못 받는다 소리입니다. 그거 찾을 때까지는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헷갈리거든요. 변제와 영수증 교부 의무는 동시행 관계인데, 변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사실 기재하는 영수증, 이건 동시행 관계인데, 변제와 채권 증서에 반하는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변제부터 먼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뭐 그래서 계약서 분실하셨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돈 빌려준 그 계약서 뭐 분실하셨다고 놀라실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여기 다 못 적겠어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다 못 적겠네요. 요 중간에 A를 좀 지울게요. 네. 어디 있어? 한 번씩 저한테 막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지웁니다. 오 번 6번. 얘가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판례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얘가 소유자, 임대인.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근데 을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근데 이 X라는 부동산이 뭐냐면 상가입니다. 상가. 우리 판례는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러분. 자, 요 기존 임차인 을이요, 병에게 그 임차권을 양도를 합니다. 이 병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입니다. 신규 임차인. 그러면 얘는 이제 뭘 받기로 했느냐면 권리금을 받기로 했어요. 누가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왜 여러분 상가 권리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자, 문제는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이 기존에 있는 임차인이요, 우리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근데 사실 이와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심각한, 이건 이 법리를 조금 오버하는 그런 판례가 뭐 비교적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우리 갱신요구권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갱신요건을 인정하는데,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회만 갱신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 회, 1회만. 그래서 만약에 2년 계약을 했으면 1회 더하면 몇 년이에요? 또 2년이니까 합치면 몇 년이에요? 4년.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4년간은 보장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은요, 갱신 요구권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냥 10년입니다. 10년간. 그러니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요, 10년 동안은 거기서 내가 이 장사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0년, 이제 더 이상은 갱신 요구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나가실 때도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라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나갈 때도. 그럼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장사하고 싶으면 못 해요. 권리금 안 주면.
임차인한테 권리금 안 주면요. 못한다라는 그런 모순이 생깁니다. 내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어쨌든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리 임대인에게 그 임차인,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의무를 위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배하게 되면 우리 법에서는 얘한테 갑은 위배를 하게 되면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얘는 뭐 돌려주셔야 됩니까?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보증금. 당연히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만약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요. 뭐 넘겨주셔야 돼? 목적물. 그죠? 목적물. 목적물 반환 또는 목적물 인도 같은 말입니다. 자,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요 둘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가 맞죠? 요 둘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가 맞는데 문제는 지금 손해배상 의무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 의무. 여러분, 갑이 을에게 지는 이 손해배상 의무는 지금 을과 병의 이 권리금 계약 때문에 나온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동시행 항변에 요건 지었는데 요건은 당연히 쌍무계약임을 전제로 하는데 그때 쌍무계약은 당연히 하나의 계약에 동일선상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동일 계약 선상에 있는 것들을 동시행 관계를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얘가 지는 지금 손해배상 의무는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을과 병의 이 계약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계약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지금 이 경우에 이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를 이유로 한 이 손해배상 의무와 지금 을이 해줘야 될 목적물 인도 의무 이들의 관계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 아까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뭐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권리금 이 계약 때문에 나온 거야. 아까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계약에서 서로 간의 의무를 진다 이 말이거든. 그때 동시행 관계를 인정하는 건데 얘는 지금 이때 목적물 인도 의무는 요 임대차 계약 때문에 나온 목적물 인도 의무고 지금 여기 권리금 회수기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는 지금 이 권리금 을과 병의 계약 때문에 나온 권리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따라서 이들은 동일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발생한 서로 간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를 이때 손해배상 의무와는 동시 이행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것만 여러분들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찾으셨나요? 네. 거기 제일 보충자료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에 오른쪽에 동시행관계 불인정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네, 별표 해주세요. 시험 출제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내용 보시면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 요거는 임대차 계약 때문에 나오는 의무입니다. 그죠? 네.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을과 병의 권리금 계약 때문에 나온 의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동일한 계약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가 아니다. 그죠? 예, 따라서 이 경우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별표해 주셔야 돼요. 예.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